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식이 21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태 최고는 사실은 이제 이 단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질 줄 아셨나요? 뭐 날짜가 20 며칠까지 갈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출구 없는 단식이다 보니까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끌고 가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단식을 야당 대표가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당 지도부나 와가지고 뭐 대화와 협치할 수 있는 정치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협치의 어떤 신용이라도 했다면 지금은 강대강 구도로 가면서 그런 정치 구도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가서 만류할 상황도 아닌 거고 특히 뭐 야당 대표가 단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여당이 추측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부결, 이 표결 처리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랬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 저는 이제 신체적 변화가 굉장히 많을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단식을 접으시고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없으세요? 일단 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병원에 가는 그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고 의료진의 수차례 이 단식 중지 권고에도 따르지 않으시다가 사실은 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돼서 급하게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도 하셨었고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아직까지는 대표님의 의지를 꺾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어제 방문하셔서 단식을 이제 그만 멈춰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출구 없는 이 단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나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병문안조차 올 수 없는 건가? 저는 이런 의문을 한켠으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문 전 대통령이 어제 병문안을 갔어요. 찾았는데 손을 꼭 맞잡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의 기력이 많이 잘 안 이제 마이크 수음이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잘 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만남. 뭐 저는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뭐 친문이니 비문이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 뭉치지 않고서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열된 상황을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렇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의 차원일지라도 저는 방문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할 때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고 이제 바깥에서 피켓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살아갈 길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것 뭉쳐야 되고 또 뭉치는 가운데 뭐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원칙과 그 야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 차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이기도 좀 조심스러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단식을 좀 하셨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식을 해보셨던 분으로서 이게 얼마나 몸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만류를 하시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민주당의 대표가 이렇게 건강상의 회복 불가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이제 민주당의 원로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이 정도 방문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비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문 전 대통령 행보가 표결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미 사실 이 가부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이미 다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뭔가 가부결의 그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없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워낙 장기화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의원들이 대표께 느끼는 그런 동정심이라던가 아니면 연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들이 좀 너무나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당 안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홍범도 장군에 대한 그 흉상 이전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지금 감사원이 들고 나온 게 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가지고 뭐 통계 조작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 안에서는 우리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떤 방향이라든지 저는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갈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결을 만약에 선택하면요. 민주당은 국민하고 또 약속을 안 지킨 정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대표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뭐 탄압받는 이미지라면 전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당대표를 위해서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혐의들, 의혹들은 그러한 것들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그러니까 당대표와는 상관없는 본인이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시절에 잘못했던 그런 의혹들이에요. 근데 이런 개인 비리 의혹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부결표를 던진다?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저버리는 정당이어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이제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정말 받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라고 판단된 법원에서 그러한 영장의 어떤 발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기각될 테니까요. 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가결을 하는 순간 분명히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라든지 추측으로 이제 또 명단이 돌겠죠. 아니면은 그 지금 뭐 회의장의 의결 정족수를 못 맞추기 위해서 참석을 안 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 같은데 그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의 명단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의원들을 낙인 찍게 해가지고 분명히 낙천 운동을 벌이실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저는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대표의 사법적인 사안,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재판을 받고 기소 위기에 놓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안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그것과 별개로 사법적인 절차가 제1야당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가 됐고 뭐 최소 1년 반에서 거의 2년가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압수수색도 수백 차례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은 다 구속되고 뭐 구속이 만료돼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사실 결정적인 증거 또는 이재명 대표와 그 여러 의심받는 혐의들 간의 직접적인 증거들을 도대체 얼마나 확보를 했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시간 끌기를 검찰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체포동의안 표결이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뭔가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리는 장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약간 민주당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차원으로 논의가 좀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죠. 근데 저는 야당 의원들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당 의원분 한 분 한 분들은 물론 당원으로서 당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을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시에 국회에서
그 통과될 때도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 통과에 동의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배반한 걸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의 명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그 통과를 가결을 했을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 상식을 대변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당이 방탄 정당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국민들이 선택한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가결해야 될지 부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저는 결과가 이미 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김용태 최고는 내일 태표 동의안이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적을 것 같아서 좀 부결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부결? 네. 제가 만약에 비명이라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저는 가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저는 비명들이 살 길은 없다라고 공천받을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셔라. 원칙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긴 전쟁에서 봤을 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시 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보다는 정말 그 가치와 원칙을 선택하시는 길을 선택해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가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그 최소한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사실 판사 앞에 가서 한번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이후에 만약에 법원에 가서 기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단을 했을 때 저는 그날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검찰이 제가 봤을 때 검찰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 두 건을 굳이 병합해서 청구를 했어요. 백현동과 쌍방울 두 가지를 묶어서 청구를 했고 그리고 그 구속영장의 청구서의 양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140쪽가량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검찰도 불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에서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법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도 자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여론전도 하고 굳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을 회기 기간에 하는 것을 봐서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에는 좀 정정당당하게 맞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금 정치판이 막 이렇게 뭐 직을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박판이 된 것 같은데 가결돼서 뭐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기각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당이나 어떤 법무부 장관이나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가결돼서 영장 집행된다면 전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결해서 정말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문 전 대통령이 어제 기념식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조목조목 비판을 했어요. 박성민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 네, 어제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일단은 워낙에 그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역대 진보 정부에서 이뤄왔던 그런 성과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좀 하나 돼서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앞선 여러 뭐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던 분, 뭐 김대중 정부 때 일하셨던 분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그 인사 말씀 또는 이제 약간 말씀이 좀 있었어요. 모두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좀 연설을 사실은 하신 건데 약간 활용점정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일단 제가 느낀 건 작심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도 많으신 분인데 어제는 정말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상당히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부당하게 공격하고 폄훼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를 하셨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칼을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용히 이제 뭐 책방 하시면서 책 소개 글 올리면서 간간히 잘 지내고 계셨던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실 정치판으로 소환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공격 또는 부당한 폄훼에 대해서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작된 신화라는 말이 좀 다들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거의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정말 제대로 정면 반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글쎄 저는 조작된 신화는 그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관련해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 맞다면 통계를 조작한 것이고 말 그대로 그 소득주도 성장은 조작된 신화였던 거겠죠. 좀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글쎄요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 계속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글을 올리시고 또 이번에 나와셔서 계속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그냥 현실 정치를 떠나셔가지고 이거는 그 민주당의 뭐 친문 의원들에게 맡기신다든지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더 큰 의제들을 갖고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활용할 수 있는 일정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지금 남북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한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은 물밑에서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근데 계속 이렇게 현실 정치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부당한 공격을 애초에 안 하면 되는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부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부당하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지금 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전망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기재부 장관은 계속해서 주문 마냥 상저하고 하는데 사실 이 하반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예상하는 게 1%대예요. 기재부에서 보고 있는 게. 근데 이게 과연 고가 맞냐?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는 거고 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수치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7월에만 보더라도 생산, 소비, 투자 다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떤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 맨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개되는 거는 거의 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전임 정부 관련된 거예요. 또는 반국가 세력 언급하시면서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 돌려 까시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세력 또는 여당, 그러니까 집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치 엄청난 잘못들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기생해서 계속해서 뭔가 득을 보려고 하는 거 이제 좀 멈춰야 된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현재 재임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때 준비한 거다. 뭐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유치된 거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홍범도 흉상도 나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거를 세웠는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맨날 때리는데 어떻게 맞고만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여당도 새겨들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실수가 없던 것처럼 이제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좀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더 말씀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사실 굉장히 국회에서는 엄청난 이제 비건이 더 슈퍼 올라오는 게 위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 향후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내일 표결이 붙여질 전망이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아마 통과될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물론 강대강으로 지금 싸움이 붙여지다 보니까 야당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통과시킬 것 같고요. 근데 해임 건의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이나 헌법에 어떤 특정 요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지고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야당이 통과시킨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의원 내각제의 의원 그 내각 불시민제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는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야당의 말과 어떤 협치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걸 안 받아들여도 대통령의 판단인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계속 대치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심지어는 뭐 국무총리가 지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쉽게 청문회를 동의해 주겠습니까? 국무총리 같은 경우 야당이 동의 없이 또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실 정치 측면에서도 새로운 총리를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야가 그러니까 결국에 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뭐 더 덜해지기보다는 더해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하나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고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 대여 투쟁의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쏘아올리는 신호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이 야당으로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는 이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또는 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정치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로 지금 사실 이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상징적인 자리인 총리로서 좀 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전선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가운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제 합당 형식으로 입당을 하게 됐어요.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막 비판을 하고 그랬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조선일보 그 신문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했던 인사를 여러 번의 당적을 바꾼 인사를 이제 영입했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당이 뭐 조선노동당 출신도 받는 정당인데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고 외연 확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아서 좋겠지만 저는 이제 조정은 의원 개인적으로는 잃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결국에는 양당제로 들어오시면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 스스로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왜 국민의힘이 왔는지 보다 더 국민들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분이라는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길게 조정훈 의원이 긴 정치의 호흡에서는 이번 선택은 본인 스스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저희 국민의힘 정치판은 들어온 물고기한테 밥은 안 줍니다. 들어온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알아서 이제 살아남으셔서 알아서 공천을 하셔야 그 공천 과정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합당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지역구 얘기가 오가면서 약속 받으셨던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합당 전에 그러니까 입당 전의 일인 것이고요. 들어오시면 공정한 경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마포 갑 정도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지역 같은 경우 우리 당에 이미 많은 현역 의원분들이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고 원외 정치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입당 인사라고 해서 전략 공천을 바라신다면 잘못된 생각이실 거고 공정한 경선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성민 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분은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조정훈 의원이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시작은 뭐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시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시대전환을 창당했다가 또 이제 저희 당에서 만들었었던 과거에 이제 비례위성정당에 들어오셨다가 그러니까 다시 다시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너무 우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의원 한석을 물 좀 뺏기셔가지고 주세요. 너무 우시는 거 아니에요? 물 좀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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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네, 네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거 말고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용산 차출설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이 기사가 왜 이 시점에 왜 나갔을까에 대한 좀 생각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뭐 행정관 분들이나 비서관 분들이 뭐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혹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시면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의 힘을 받아서 온 인사다 이러한 것을 좀 아무래도 좀 어필하려고 했던 기사 아닌가 싶고요. 전 행정관 분들이든 비서관 분들이든 뭐 수석 분들이든 누구든 오시면 저는 공정한 경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산의 행정관이었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받는다면 과거에 보수정당이 있었던 그 분란이나 공천 파동이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 대통령한테 해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30명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더 플러스 알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치인 출신들도 많고 또 정치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과거의 아픔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고 또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행정관들도 대통령 팔아서 정치할 생각은 저는 가지시면 안 된다. 지역에 뭐 오래 길고 닦은 정치인분들, 원외 정치인들과 경쟁하고 경선할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근데 아직 목이 좀 아프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일단 저는 아까 그 작가님이 사탕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사탕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걸린 느낌인데 목에. 네. 아니 목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작진의 선의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되게 섭섭해하신다고요. 네, 아무튼 제가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사례가 들린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여야 오갈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너무 원칙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뭐 사실 그동안 처음에는 분명히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인 발언도 꽤 하셨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본인이 말하는 뭐 좌도 우도 아닌 중도 실용 정당으로서 꽤 많은 발언들을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과 다를 바 없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진직에 좀 합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식화된 것뿐인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본인은 이렇게 한 자리를 더 할 수 있을 거다.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인의 몸값을 오히려 스스로 좀 낮춘 게 아닐까 싶어요. 최근까지도 이분이 걸었던 그 정치 현수막에 보면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가 이제 미래를 향한 앞으로가 아니라 본인의 재선을 위한 앞으로일 줄은 몰랐다. 그런 약간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수를 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